자, 광명 첫 롯데캐슬입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종합투자가치 분석 영상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소개 위주 그리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 콘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 중간중간에 도시계획이나 눈에 띄는 계획상의 어떤 장점들, 그런 프리미엄 요소들은 별도의 분석 형태로 좀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본 콘텐츠에서 다룰 부분은 총 7부분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광명의 도시 구조, 그리고 도시 중심지 접근성, 인근 도시의 도심까지의 이 접근성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통 여건과 교육 여건, 그리고 수변 조망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 5동 275-3번지 일대에 있는 구구역이죠. 자, 광명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구역, 대지 면적 19,392평,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 267%로 맞춰서 연면적 41,520평, 공동주택 세대수는 1,509세대인데 1,5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상의 영향력,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나 단지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규모상의 수요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간다. 분양세대는 금해 53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84타입이 조합원 공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양세대에서는 빠져 있고요. 5구형, 그러니까 25평형대가 4개 타입으로 가장 많고, 23평형대, 19평형대가 각각 25.89% 그리고 16.89%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대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이 주차 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가 롯데캐슬이죠. 롯데건설 단독 시공,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시공사로 인한 시공 하자 처리, 그리고 개보수 측면에서 용이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광명동 인근 단지 중에서는 비교적 이 대지 고저차, 대지에서 가장 높은 레벨과 가장 낮은 레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평지형 단지에 속한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시의 도시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광명시 자체는 하나의 성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시들은 지리적으로 각 거점들을 연계하기에 용이한 위치인 시 경계상의 이 가운데, 그러니까 센터에 일반적으로 위치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광명시는 인근 도시인 부천, 시흥, 안양, 그리고 서울 사이에 끼어있는 위아래로 길쭉한 이 고구마 모양이고, 게다가 가운데를 이 도덕산에서부터 서독산까지 위아래로 구릉산지를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테두리를 이루는 평지를 가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심이 한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북쪽과 남쪽의 2개 도심, 그러니까 듀얼코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개의 도심 중에서 북측 도심이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도심으로 형성된 부분이고, 이 남측 도심은 KTX 광명역이라는 교통 인프라로 인해서 발달된 새로운 광역 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북측 도심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사실상 토지 이용 계획상 이 중심 상업지역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이 도심의 코어는 광명사거리역과 광명시청이 있는 철산역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의 가상의 무게중심은 이 두 곳을 중심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광명시 인구가 30만 명 수준으로 봐야 하고, 이 도심이지만 두 개로 영향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코어 영향 반경은 0.6km 수준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현재 프로젝트 바운더리는 제1코어,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역 기준 코어에서 총 도시 영향 반경 6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이트 대지 가치는 도심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이 광명 시내에서는 도심 영향권에 포함되는 가치를 지니는 그런 대지에 올라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떤 지자체이든 도심이 제1 위계지이고 도심의 영향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물론 코어 영향 반경 내에서도 등급은 나눠지겠지만 일단 해당 시에서는 가장 대지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도심지 접근성을 보시면, 광역도심 접근성이라는 것은 각 도시별 중심 업무지구가 모여있는 도심,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도심뿐 아니라 인근 도시들의 도심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통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최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기준의 도심까지의 거리 분포를 보는 건데요. 기준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프로젝트 사이트 기준으로 서울의 3대 도심까지의 거리를 보면 여의도가 7.7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의 도심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UBD와 GBD까지의 거리도 충분한 영향권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출퇴근을 놓고 보면 당 프로젝트는 광역도심 접근성이 경기도 도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에 있는 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 가운데서는 이 부천과 인구 300만 규모의 인천의 부평 9월 12일까지의 거리 역시 도시 유효 영향 반경 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가격에서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이 도시철도 접근성입니다. 당 프로젝트는 이 부출입구를 통해서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이 출입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 4번 출구 도보 최단 거리가 약 600m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보 이용 가능한 이 지하철 역세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7호선의 경우 오전 출퇴근 혼잡 시간대인 7시에서 9시 사이 평균 배차 대수가 15대로 충분한 수송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신설 예정 철도들을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지난 1월 발표한 GTX 추진 계획상 이 GTX D라인의 수혜를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광명 시흥역이 있죠. 구체적인 역사의 위치는 정해진 바가 아직 없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노선도와 실제 지도를 겹쳐보면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계략적으로 맞춰보면 이 의정부, 삼성, 신림, 검단 이 정도 포인트만 놓고 보면 이 광명 시흥역의 위치는 대략 이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더 확대해서 보시면 신림에서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천 종합운동장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노선이 꺾여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가 들어갈 이 당위성 있는 지역은 이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정도로 보이는데 역사의 명칭상 이 광명 시흥역이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쪽은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시와 광명시 사이에 뭔가 다른 빅픽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역사는 어쨌든 광명시에 위치하면서도 이 시흥시계와 인접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도 이 정도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당 프로젝트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이 GTX라는 게 일반 지하철과는 다르게 광역철도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훨씬 길고 수송량과 거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환승을 통한 이용 수요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단지에서 보면 충분한 영향력 거리 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동일권역 내의 예정철도는 신안선선과 월곶 판교선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통 수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고속도로 접근성을 보시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는 서부 간선도로입니다. 자, 3.2km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3에서 5분 정도 내에 도달이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대, 막히는 시간대 같은 경우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 내에 이 도달이 가능한 그런 고속도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인데요. 자, 교육 환경은 대부분의 이 초, 중, 고 아파트 최외곽선 기준으로 했을 때 400m 이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반경 400m 이내에 초등학교 3개, 그리고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총 5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은 편인데 아이들의 보행 환경상으로는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단지 북측은 이 광명 서초 그리고 단지 남측은 광일초 정도로 비교적 우수한 이 보행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직거리상 300m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 프리미엄, 그러니까 수변 조망성 부분을 살펴보시면 대지의 서측에 이 목감천이 있습니다. 목감천은 이 지류천, 그러니까 상급 하천이죠. 이 목감천까지의 직거리,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 기준으로 했을 때 필지가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최인접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직거리 170m, 그리고 북측 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0m 정도의 수준의 지류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1500세대 정도 규모가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 지하철 7호선의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장래의 GTX D라인의 광명 시흥역에 영향을 받는 단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랜드 측면에서는 롯데캐슬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시공 능력 평가상으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위 안에 들어가는 1군 건설사인 부분,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지수상으로는 현재 3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